네, 반갑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대형주들이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살짝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은근하게 조금 압박감이 있는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면서 그 빈자리를 좀 메꿔준 모습이 좀 있었고요. 특히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방위산업주, 방산주들이 또 신고가를 뚫고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이제 조금 수급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수급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늘은 순 매도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겠는데, 차익 매도가 나온 것 치고는 주가가 많이 안 밀렸다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어도 잘 지켜지고 있다.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1선에 걸치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다지형 캔들, 이 십자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보통 다음날 상황을 보고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조금 해준다라거나 또는 이제 하단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만기를 앞두고서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지가 되어 간다고 한다면 바로 내일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2600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약간 이제 좀 뜨거워진 부분들을 좀 식혀주면서 이격을 좀 좁히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떨어져주면 다음 주에 만기일까지는 다시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쨌건 이격을 좁히는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매집을 통해서 잡아놓고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수만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형태라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분봉 상황 놓고 보시면, 네, 아침부터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가요. 자, 오후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또 살짝 들어간 모습인데, 아침에 있었던 저항도 넘어가지 못했죠. 2645포인트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단 지지는 지켜졌는데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관망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아침에 지지선 형태에 있었던 부분들 깨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아침 고점 라인에서의 저항은 넘어가지 못했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힘이 조금 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이렇게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상승 종목의 숫자나 하락 종목의 숫자가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계좌 상황 같은 경우도 잘하면 플러스가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상승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좀 많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포지션도 오히려 뭐 그냥 보합 수준이 아니라 뭐 3%대 4%대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간 종목 수가 많다, 그다음에 상승 폭이 좀 더 크게 잡혔다라고 한다면 계좌가 플러스가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 쪽 뭐 지금 보면은 자동차는 그래도 올라갔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1.75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쪽에 비중이 많이 있다라면 조금은 이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것들이 메꿔준다라면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3,800억 가까이 매도가 들어갔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오히려 매도를 축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또 매도를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은 눈치 없이 떨어지는 모습들, 뭐 이런 형태들인데 수급 동향은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어서 요쪽 이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또는 IT 쪽 대장주보다도 이제 뒤쪽에서 치고 넘어가는 그런 소부장 쪽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무료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넘어가는 걸 주춤할 때는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대형주들은 또 어때요?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잘 잡아내고 있고 또 살짝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1% 하락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73,000원 아래쪽이면 언제나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또 관심있게 보셔도 되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겠죠. 유지가 이제 15만원대 이상이니까 이렇게 유지만 되시면 되는 거고 2차전지 쪽은 이제 아침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은데 좀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테슬라 쪽 분위기 별로 안 좋아서 아마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 SDI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떨어졌죠. 네, 오늘 올라온 거는 기아차가 12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요거 혼자 부르르 뿜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플러스 0.8% 요 정도 나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 오늘 플러스 나왔죠. 그다음에 은행주 쪽에서는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오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기아하고 지금 현대차하고 시총 차이가 또 2조원밖에 안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현대차가 열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쫓아오는 거야? 다시 나두고 올라가 주겠어.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신고가도 딱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방산주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늘 특징적인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확 쏠려가는 그런 몰아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가 조금 풀어주는 형태로 가니까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콜스닥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는 또다시 악세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됐고요. HPSP 오늘 이쪽이 좀 강한 거예요. 세트론 제약도 좀 잘 올라갔지만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잘 올랐고요. 신성타제테크는 또 왜 올랐지? 네, 이것도 올라갔고요. 이오테크닉 상승이죠. 솔브레인 3%째 상승이고요. 근데 동진세미케믹 오늘 9%째 상승, 레고캔바이오 29% 상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ISC 지금 소부장 쪽이 전부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다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요? 바이오 쪽 움직임도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원익 IPS도 요즘에 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 종목에게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 얘네들 아직 안 올랐어. 니들 올라가느라고 얘네가 안 올라갔잖아.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흐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그 시점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들이 너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돼 라는 식의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 보시면 코스닥 쪽은 906개 종목 하락, 그 다음에 659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편이네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345개 상승, 536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14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하락 종목이 많으면 계좌가 좀 밀릴 수 있는데 상태를 봐서는 오늘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상승률 한번 볼게요. FNS테크가 오늘 상한가, 그냥 CCS 이것도 올라갔어요. 네, 아센디오 막 상한가, 이거 또 맞는 거야? 또 초전도치 이거 맞는 거예요? 네, 이거 뭔데? 왜 하루 만에 반등하는 건데? 도대체 뭔데? 글쎄요, 시다인데. 이거 지금, 네, 글쎄요. 이거 뭐 팔아먹고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이거 뭐, 아센디오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또 신기한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야? 라는 얘기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다보링크, 뭐 이런 것들, 글쎄요, 시다. 글쎄요, 시답니다. 네, 참 알 수 없는 게 테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AI 쪽 관련한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동진세미캠 포함해서요. 오늘 40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린플러스도 요즘에 추세가 좋아지는 모습이네요. 네, 자, 좀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는 2.53 정도 나와 있고요. 2.53 정도면은 제법 높은 상승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하락률 한번 보죠. 자, 이오플로우가 오늘 22%, 해성TPC, 국보 이런 것들 많이 떨어져 있고요. CM플러스까지 해서 오늘 4종목만 하락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오늘은 LG이노텍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매드팩토, 스튜디오 3익 이런 것들 좀 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상승폭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 되겠습니다. 좀 내려보면은 2.25, 상승 얼마였죠?
상승도 2.25 아니었어요? 2.53. 그러니까 플러스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플러스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야. 0.5%라도 플러스가 좀 나올 수 있다. 즉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많지만 낙폭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 대형주가 줄을 잃었기 때문에 종목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만 영향을 줬지 실질적으로 계좌에는 영향이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계좌 내에서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고 상승 종목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따져본다면 계좌는 한 1% 정도 상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을 더 많이 비중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상으로 봐서는 1% 정도 또는 그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합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면 오늘 잘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안에 있다라면 오늘 계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먼저 볼게요. 한국전력 순매수 들어갔는데 조금 올라가다 말았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유한양행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 시스템, 그리고 원익 IPS, LG 생활건강 막 뒤섞여 있는데요. 뭐 자동차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방산주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도 좀 반등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에 매도가 좀 많았어요. 금융투자나 이런 쪽이 매도를 조금 줄었네요. 그래도 아까보단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매도가 워낙 이 투신권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도 매도가 나오고 전부 다 팔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애매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이닉스도 같이 팔아서 오늘은 약세를 면하기 좀 어려웠다. 주가가 약간 조정받을 것도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보는 거 보면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다. 즉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오늘 2,300억 제법 많이 팔았죠. 하이닉스도 같이 팔았고요. 그래서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다 개인들이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받아주는 움직임들도요 지금 지수가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버티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매도에서는 LG 이노텍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삼성전기, 엔캠, SDI, 우리기술투자 등등등으로 오늘은 매도가 진행됐습니다. 매수는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렇게 방산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똑같이 사니까 기아차가 더 많이 올라가죠. 네, 은행주들 조금씩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저 PBR 쪽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쪽은 매수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성장주 쪽에 있는 AI 이쪽 테마주 쪽은 대형주는 약간 주춤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로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어 보여요. 한미반도체 오늘 잘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 조금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쪽들은 치고 올라간다. 이런 식의 전략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래쪽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박스권 형태. 어쨌든 다음 주까지 이 국면이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올려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주가가 이틀 연속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올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만기 시점까지 일단 주가를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인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걱정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냥 푹 쉬시고 여유 있게 또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